네, 이번엔 돈이 모이는 핫플레이스를 찾아가는 시간 돈선 체크 코너입니다. 오늘은 어디에 돈이 모일지 알려주실 돈선 체커 박소연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돈이 모이는 트렌드를 궁금해하고 꼼꼼하게 되물어보는 돈선 체커 박소연입니다. 오, 오늘 또 새로운 느낌의 돈선 체커가 출연을 했는데 네. 자, 오늘 돈선 체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앞서 뜨거운 이슈 담통법 폐지와 통신 3사의 경쟁을 다루시는 거 봤는데요. 통신사 간 경쟁도 치열하지만 결국은 진짜 전쟁은 스마트폰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죠? 제 스마트폰 안에 무슨 일이 발생되고 있나요? 네. 언제부턴가 스마트폰의 개발이 좀 비슷비슷해지고 있다라는 생각 드시지 않으셨어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16화음 개발됐다, 뭐 64화음 개발됐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깜짝깜짝 놀랐었잖아요. 네네. 카메라 웃으시는 거 보니까는 기억나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려 보이시는데 16화음 얘기하는 실제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 궁금하죠. 네. 카메라 화질도 개발됐을 때 깜짝깜짝 놀랐잖아요. 근데 요즘 개발되는 거 보면 그게 그거 같고 뭐가 더 나아졌나라는 생각 들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어느 정도 기술이 올라왔으니까 이제 체감하는 것도 좀 떨어진 것 같다는 게 사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제가 느끼기에 어느 순간보다 변화가 없어요. 쓰고 있는 입장에서는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네. 뭔가 이런저런 설명을 하긴 하는데 귀에 잘 안 들어오는 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은 것 같습니다. 이제 스마트폰 기술이 뭐 정책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심지어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뭐 스마트폰이 사라지는 거 아니냐 이런 예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없으면 지금은 안 되는데. 글쎄요, 저도 주식창 봐야 돼가지고 지금은 안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혹시 영화 아이언맨 보셨나요? 당연히 봤죠. 맞죠? 네. 네, 거기 아이언맨에 나오는 비서, AI 비서 자비스가 나오잖아요. 거기서 네. 자비스에게 이거 해줘, 저거 해줘라고 하면 AI가 알아서 해주는데요. AI가 더욱 진화하면서 자비스가 이제 우리 모두에게 생길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스마트폰이 언젠가 사라지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저도 헬멧 쓰고 뭐 비행기 예매해줘, 뭐 미팅 시간까지 이동 시간 알려줘,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 스마트폰에서 우리가 막 찾아서 했던 일을 AI 비서가 스스로 알아서 해주는 날이 조만간 오지 않을까라는 건데요. 아, 명령만 하면 알아서 다 해준다. 그래도 스마트폰 없이 사는 건 좀 답답할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래서 준비한 내용입니다. 스마트폰의 진화는 정말 멈췄을까? 그렇다면 스마트폰의 미래는 무엇이 될까?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미국에 다녀왔습니다. 미국을요? 저희 돈선 체크 스케일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바로 확인하시죠. 약 20년간 현대인들의 일상 속에 깊이 자리 잡은 스마트폰. 수많은 글로벌 IT 리더들은 스마트폰의 미래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메타의 CEO 마크 저커버그는 스마트 환경이 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스마트폰을 대체한다고 내다봤고, 오픈 AI의 샘 올트먼은 AI 시대에 알맞는 새로운 컴퓨팅 디바이스의 필요성을 언급했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역시 미래에는 스마트폰 없이 뉴럴링크만 남아있을 것이라고 전망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도 스마트폰 시대를 그리 길게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들의 예측은 현실이 될까요? 여기는 인천국제공항입니다. 누구신가? 1004-7942 여러분도 아시죠? 삐삐 세대로서 궁금해집니다. 스마트폰도 추억 속으로 조만간 사라지게 될까요? 글로벌 디지털 트렌드에서도 미국 뉴욕으로 떠나보겠습니다. 가시죠. 빠리빠리. 의심이 되는데 삐삐세 되셨군요. 예. 맞습니다. 딱 걸리셨네요. 와, 뉴욕 거리에도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많이 보였습니다. 저기 뉴욕까지 진짜 가셨네요. 아직 몰라요. 자료 화면할 수도 있습니다. 진짜 갔네요. 진짜 와. 가셨어. 미국인들은 스마트폰의 미래를 어떻게 내다보고 있을까요? 생각을 듣기 위해 뉴욕 거리로 나가봤습니다. 공원으로 오니까 확실히 이 도로 중심가에는 엄청 시끄러웠는데 이제 조용해졌습니다. 네, 푸릇푸릇 또 해지고요. 센트럴 파크. It would be hard.
Why? I would not have access to email or information, Google. That would be the difficulty. Or saying that smartphone are on their way out. Have you ever heard that? I don't think so. Oh, really? Why? It'll be a long time before they're on their way out. Why do you think so? We've become addicted to them. Right. And if smartphone disappeared, what could you possibly replace them? I mean, Zuckerberg like glass, and Elon Musk like Neuralink. Ay. Well, maybe. We'll see. We'll see. 우리랑 생각이 비슷합니다. 아직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스마트폰 없는 세상. 스마트폰이 지속될 수 있을지 보려면 우선 스마트폰 기술이 어디까지 왔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곳 산성 언팩 행사장에 와 있는데요. 지금도 너무 무척 시끄럽고 주변을 보시면요. 매우 인파가 붐비는 모습입니다. Hello, we are from Korea Broadcasting Company. Can I ask you something? To find out the new devices from Samsung and write about them. New Galaxy event. I'm from Texas, Dallas, Texas, and I'm here to see the latest fold technology. You know, I'm a fold lover, so I'd want to see that. 발표 행사장을 가득 메운 사람들. 갓을 쓰고 오셨는데 갓은 쓰신 이유가 있어요? 가장 한국적인 느낌이기도 하고 K-pop 데몬헌터즈라는 그 영화에서도 사자보이즈들이 이제 갓을 쓰고 나오는 게 되게 멋있어 보여가지고 한번 골라봤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도 기대되는 뭐 기술 그런 게 있나요? 폴드랑 플립 갓 자체가 무게도 굉장히 내려왔다고 하고 두께도 되게 얇아졌다고 하기도 하고 휴대성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길래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신제품의 핵심 포인트죠. 얇다. 예. 신제품에 대한 반응이 나름 괜찮아 보입니다. 이곳에서 직접 신제품을 한번 체험해 볼 수 있다는데 한번 저도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야, 많은 참. 분들 관심이 많으시군요. 지금 돌아다니면서 새로운 신제품을 체험하기도 하고 서로 대화를 나누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 신제품에 대한 좀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체험해 봤습니다. 제가 내일 이 초록색 집에 이사 갈 예정입니다. 이렇게 동시에 화면이 보여지죠. 그런데 어떤 의자를 이 집에 할지가 좀 고민인데 한번 추천 받아보겠습니다. 왼쪽에 4가지 의자 중에서 나무색 프레임에 라탄자인이 있는 두 번째 의자가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라탄 의자가 더 잘 어울릴 것 같다고 하네요. 방금 그 음성이 AI 음성이었던 거예요? AI였습니다. 오늘 저녁에 친구들 만나서 맥주 한 잔 마실 예정인데 흰 티를 입고 가는 게 좋을까? 초록색 티를 입고 가는 게 좋을까? 오늘은 좀 더 캐주얼한 분위기를 내고 싶다면 초록색 티셔츠를, 좀 더 깔끔하고 세련된 느낌을 주고 싶다면 흰색 티셔츠를 추천드려요. 액세서리나 다른 아이템들과 매치하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제가 다음 주 화요일 날 뉴욕으로 여행을 갈 예정인데요. 어떤 비행기 편이 있는지 한번 추천을 받아볼까요? 7월 14일 출발, 7월 21일 귀국 기준으로 몇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에어캐나다 아시아나 항공 2회 경유 626달러. 뉴욕에 가면 어떤 맛집을 좀 추천해 줄래? 뉴욕에는 정말 다양한 맛집들이 많습니다. 몇 군데 추천해 드릴게요. 뉴욕에 가서 꼭 가야 하는 장소도 추천해 줘. 예전에는 여행 일정 짤 때 열심히 검색을 했다라면 이번에는 G 플립 7과 함께 여행 일정을 간편하고 편리하게 짤 수도 있겠네요. couple of years, the introduction of AI, circle to search into our phones is already blowing my mind. So I can't imagine what's next. But I love the idea that it's Galaxy is your AI companion in your pocket, and I think we'll start to see more and more of that. So more ways that AI makes individuals' lives easier. I just discovered it. It's crazy. It's like a personal assistant 24/7. So I love it. I really love it.
그럼 과연 스마트폰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집니다. 이 스마트폰이 현재에도 앞으로도 계속적인 중요한 역할을 차지할 것이고 또 그러한 역할을 차지하는 가운데에서 새로운 여러 가지 다양한 폼팩터들이 컴패니언 형태로 같이 어우러져서 이코시스템을 완성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발전해 나갈 것이다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AI 만나 가능성이 보다 확장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이 AI와 함께 우리의 일상에 보다 밀접해질지 아니면은 추억 속으로 사라지게 될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미국 뉴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야. 아, 스마트폰이 사라진다 했는데 사라지는 게 아니라 살아있네요, 아직. 네, 죽지 않았어요. 아, 네, 스마트폰의 어떤 기능이 좀 정체돼 있다는 느낌이 있긴 했었는데 이렇게 직접 보고 나니까 AI랑 접목이 되면서 더 발전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가서 이것저것 많이 경험해 보신 것 같은데 소감 어떠십니까? 저는 좀 놀라웠던 게 뭐 아까 전에 또 말씀드렸지만 이 카메라로 실시간으로 대화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신기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그냥 단순히 질문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과거에 질문했었던 것도 얘가 기억해서 함께 더 보다 경험을 축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너 원래 초록색 좋아하잖아 라고 대답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나중엔 뭐 취향도 반영하고 기호도 반영해서 추천도 해주고 대화 상대도 되어주고. 그렇죠. 야, 네, 오늘 저희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삼성 스마트폰을 위주로 살펴봤는데 스마트폰계 양대 산맥, 애플은 어떤가요? 사실 애플은 AI를 탑재한 시리를 좀 공개하겠다고 하는데 요즘 외신을 통해서 좀 들려오는 소식을 좀 접해봤더니 애플이 오픈 AI와 그리고 엔트로픽의 AI 모델을 시리에 도입하는 방안을 좀 검토하고 있다 이런 외신발 기사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근데 사실 아이폰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좀 폐쇄적인 그런 정책이었잖아요. 네. 뭐 수직 통합 전략에서 벗어나는 것 아니냐. 이 AI 기술 개발이 애플의 정신까지 바꾸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아이폰만의 또 저력이 있으니까 과연 AI와 만나서 어떤 새로운 스마트폰을 내놓게 될지 그것도 좀 기대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최근의 트렌드는 역시 AI거든요. 근데 삼성이 작년부터 세계 최초의 AI 폰이다. 이걸 필두로 해서 제대로 이제 딱 AI 시대를 공략했는데 반면에 애플이 AI 시대의 경쟁력이 점점 낮아지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를 좀 사고 있어요. 왜 그럼 애플은 제대로 AI에 적응 못하고 있는가라고 보면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동안 애플이 가지고 왔던 가장 그 중요한 가치가 뭐냐면 정보 보안, 보호 이거였거든요. 우린 뚫리지 않는다 이거였는데 AI가 잘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좀 활발한 활동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이거 해줘라고 하면 그 명령어가 들어가는 순간 그게 LLM을 거쳐서 빨리빨리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주고받는 과정 자체도 애플은 암호화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한 번에 나올 거를 한 번 갈 때 암호화, 주고 다시 올 때도 또 암호화. 그러니까 두 번, 세 번의 약간 시간 딜레이도 있고 기술적으로도 좀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장이 원하는 타임에 맞춰서 AI 모델을 제대로 내놓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격적인 AI 시대에 딱 접어든다. 그러면 지금과는 다르게 애플이 고전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보안 기술과 AI를 어떻게 적절히 접목시키는 방법은 없을까? 없겠죠? 싶기도 하고. 네. 아무튼 앞으로 AI를 입은 스마트폰 기술이 또 얼마나 어떻게 어디까지 발전을 할지 궁금해지는데 그래도 이 질문은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뭐 앞서 나왔던 얘기긴 하지만 스마트폰 이게 그러니까 쉽게 사라질 것 같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언젠가 사라지게 될까요? 지난해 9월에요. 그 메타의 그 마크 저커버그가 이 스마트 안경 그 오라이언을 쓰고 나왔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 저게 스마트폰을 대체할 제품이다. 대체할 하드웨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시계나 뭐 반지 등도 점차 이제 등장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지금도 간단한 알림이나 음성 명령 그리고 번역 등은 이제는 뭐 스마트폰을 꺼내지 않아서도 지금 가능해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방금 우리 기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메타에서 이 스마트 안경을 이제 발표를 했었거든요. 현재 스마트 안경이 어디까지 진화했냐면 우리가 이 안경을 쓰고 가잖아요. 우리가 보고 있는 걸 안경이 그대로 봅니다.
그래서 박소영 기자님 입은 저 블라우스 얼마인지 말해줘. 그럼 얘가 이 화면을 그대로 보고 여기 띄워줍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귀에다 말로도 해줘요. 여기 볼전도 이어폰으로 돼 있어서 음성으로 알려준다. 저거는 어디에서 산 얼마짜리야. 어디에서 사면 보다 돼. 저렴한 제품이야 라고 그렇죠. 이야기해 줄 수도 있고 바로 알려주고요. 명품 셔츠야 이렇게 얘기해 줄 수도 그렇습니다. 있겠네요. 이게 계속 발전하다 보면 사실은 우리 손에서 스마트폰이 빠지면서 우리가 손이 자유로워지고 대신 우리의 눈과 귀 대신에 안경이 일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야. 그 최초의 안경을 지금 쓰고 계신 건가요?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이에요. 과연 스마트 안경 형태에 우리가 적응할 수 있을까? 이런 점에 있어서는 좀 의문점은 갖고는 있습니다. 습관은 무시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가 스마트폰에 그 축적되어 있는 이런 경험과 습관을 과연 짧은 시간 안에 바꿀 수 있을까라는 점에 있어서 사실 의문을 갖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얻는 이득이라는 게 전화 연결 그리고 카메라 촬영이라는 건 익숙해진 습관인 거잖아요. 이러기 위해서는 가장 형태화된 스마트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스마트폰과 함께 가지 않을까. 스마트폰은 중심이 되고 그러한 측면에서 저는 좀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알면 알수록 심오한 세계인데 지금 당장은 어떤 제품이 나와도 스마트폰을 대체하기는 조금 아직은 좀 단계가 아니지 않나. 맞습니다. 아직은 그 스마트 안경도 사실은 기본 엔진으로 스마트폰을 쓰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지닌 상태에서 원격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언젠가 분리되려면 아직은 좀 시간이 걸리겠죠. 저는 일단 웨어러블 이 안경 형태로 된 AI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싶기 때문에 라식을 일단 하지 말아야겠어요. 네, 저희가 오늘 스마트폰의 미래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나눠봤는데요. 앞서 우리가 단통법 폐지에 대해서도 다뤘잖아요. 스마트폰이 앞으로 더 저렴해지고 동시에 AI 기술로 더 똑똑해지는 날이 정말 다음은 AI 관련 소식입니다. LG AI 연구원이 인공지능 모델 엑사원 딥을 오픈소스로 공개했습니다. 미국 오픈 AI, 중국 딥시크 등과 견줄 수 있는 한국형 추론 AI 모델이 드디어 처음으로 등장한 건데요. K 추론 AI의 멋진 데뷔를 응원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최근 임원들에게 자즉생의 각오로 위기에 대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꿔라는 말로 유명한 고 이건희 선대 회장의 1993년 프랑크푸르트 선언에 준하는 비상선언이란 평가가 나오는데요. 세계 반도체 시장을 제패했던 삼성이 위기를 말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돈선 체크에서 짚어봅니다. 이번에는 돈이 모이는 핫플레이스를 찾아가는 시간이죠. 네, 바로 돈선 체크 시간입니다. 이번 주 돈선 체크, 지난주 스페인에 이어 이번에도 해외로 갑니다. 이번엔 어딜 가나요? 자, 힌트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게 뭔지 아십니까? 자, 이거 담배 아니에요? 그건 이제 크기를 위해서 옆으로 찍은 거고요. 담배 옆에 있는 게 주인공이죠? 네, 말로만 듣던 그 트랜지스터 라디오. 이게 1950년대 전 세계적으로 돌풍을 일으켰다라고 하는데 엘비스 프레슬리, 뭐 비틀즈, 롤링스톤즈 이런 유명한 뮤지션들의 노래를 다 저걸로 들었다고. 네. 맞습니다. 바로 이 나라에서 만든 건데요. 힌트를 좀 더 드리자면 80년대 중반 세계 반도체 시장 1위였던 나라고요. 그러다가 90년대 들어서 급격히 쇠퇴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90년대생이라서 사실 이런 거 잘 모르겠어요. 저도 86년에 태어나서 80년대의 상황을 되게 잘 알고 그러진 않습니다. 소름 끼치게 차이가 나진 않아요. 자, 정답은요? 그렇습니다. 저 트랜지스터 라디오에 사실은 반도체가 처음으로 들어갔었거든요. 그리고 가장 인기 있었던 모델이 바로 저건데 소니의 TR63 모델입니다. 네. 소니! 예. 이거 일본이네요. 네, 맞습니다. 일본입니다. 90년대 확 쇠퇴했다 그러니까 아까 느낌이 다 왔는데. 그랬던 일본, 2025년 현재 반도체 산업이 부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JTBC 정원석 기자가 그 현장에 다녀왔다고 하는데요. 일단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마모토. 방금 구마모토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도쿄에서 2시간이나 비행기를 타고 와야지만 도착하는 곳인데 비행기도 만석이었고 지금 활주로에도 비행기들이 계속 도착을 하고 또 이륙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김치. 田舎でしたっけ、ここが。田舎。まあでも意外と田舎だよかったね。 이 배추밭들이 계속 이 길을 따라가지고 펼쳐지는데 한마디로 여기가 시골입니다. 제가 아는 반도체랑 많이 다른데요. 그런데 이 맞은편을 보면은 JASM, 일본말로는 자스무라고 하죠. TSMC가 그 일본의 소니라든가 뭐 덴소 이런 회사들과 만든 합작 법인입니다. 반도체 공장이고요. 제가 일본에서 가장 핫한 곳입니다. 되게 이질감 느껴져요. 배추밭 옆에 반도체라니. 전 구마모토가 반도체로 유명한지는 몰랐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2월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그 SK 하이닉스가 이제 착공을 시작했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게 6년이나 걸려서 착공이 시작됐다라는 게 크게 좀 논란이 됐었는데, 그런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무려 20개월 만에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냐? 공기를 굉장히 단축시켰어요. 뭐 당연히 어떤 규제라든가 이런 것도 뭐 지자체의 뭐 협력이라든가 전폭적으로 지원을 받은 겁니다. 정부에서. 1년 365일 24시간 공사하는 걸로. 반도체라는 게 워낙 기술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이제 늦춰지면 안 된다. 구마모토가 일본 반도체 생산의 거점이 되고 있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TSMC 1공장이 바로 이 앞에 보이죠. 그 너머가 2공장 부지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고 저쪽 방향이 3공장 부지가 있는 곳입니다. 그 1공장 부지 앞에 보면은 저 흰색으로 탱크들이 쭉 늘어서 있는데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가스를 저장해 두는 공간입니다. 근데 반도체의 생산량이 점점 늘어나면 가스가 많이 필요하다 보니 아예 반도체 생산용 가스를 만드는 공장을 새로 이곳에 짓고 있습니다. 규모가 엄청 큽니다. 뭔가. 물류회사들이라든가 중장비 회사라든가 전부 이 공간 안에 다 몰려 있습니다. 이 공장 부지가 저기 담이 있는 쪽부터 뭐 저쪽 끝인 것 같아요. 한 3.6 헥타르 정도라고 하는데 뭐 대략적으로 축구장 5개 정도가 이 공장 부지 안에 들어갈 수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규모가 훨씬 크네요. 그러니까 도시 자체가 거의 반도체로 지금 물들어가고 있네요. 이 구마모토 여기 보세요. 이거 완전 사실 시쳇말로 여기 깡촌인데 이 깡촌에다가 이 공장을 들여와가지고 이 지역이 뭐 경제가 엄청나게 활성화가 되고 있고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들고 또 심지어 뭐 소니나 뭐 덴소 이런 일본의 대기업을 다니는 사람들까지도 여기에 와서 TSMC로 이제 파견이 되고 뭐 이런 상황이 지금 이 일본의 시골 규슈에서도 정말 뭐 남쪽에 있는 일본 남쪽에 있는 이 구마모토라는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게. 근데 일본은 원래 기술적으로 좀 뒤처져 있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 이제 TSMC라고 이제 대만 업체죠, 사실은. 세계적인 반도체 회사를 유치를 해가지고 이제 이 1공장이 들어오면서 일반 양산형 반도체를 이제 만들 수 있게 되었고 양산형 반도체면 이제 차량에 들어가는 뭐 차량용 반도체나 우리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그런 반도체들 있죠. 더 이제 고기술력이 필요한 4나노, 3나노 이런 것들까지도 이제 2공장과 3공장을 이 근처에다가 계속 지금 짓는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 공사가 끝나면은 일본이 상당히 뭐 우위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세계 수준으로 올라설 수 있다. 이런 포부를 가지고 지금 일본이 달라들고 있는 거죠.
TSMC 공장 앞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계속 뭐 부동산 간판들도 막 붙어 있고 이 지역 자체에 어떤 뭐 낙수 효과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투자금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지역 경제 자체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일본은 뭐 반도체 자금률이 한 5% 정도밖에는 안 되는 좀 국제 경쟁력을 많이 잃었던 나라인데 이게 뭐 2030년, 뭐 31년 뭐 이 정도까지는 자금률을 40%대로 올리겠다 이런 이제 당찬 뭐 포부까지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これ成功しないと国の国策も挫折してしまうからリーダーになれると信じながらやっています。 TSMC에서 1km 떨어져 있는 곳인데 지금 보면은 입주자들을 모집하고 있다는 부동산의 광고판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은 일본의 전형적인 그 주택가인데 주택가도 보면은 지금 집들이 대부분 다 새 집들로 보이거든요. 그만큼 지금 구마모토로 일본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동산도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글로벌 회사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출장도 많이 오게 되죠. 그런데 이곳에는 뭐 호텔다운 호텔도 몇 개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출장 오는 사람들을 수용할 수가 없어가지고 최근 들어서야 호텔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 슈퍼 호텔도 이번에 막 지금 공사가 끝난 것으로 보이고 여기 토요코인, 이 비즈니스 호텔이죠. 이것도 아직 공사가 덜 끝났는지 1층에 아직 공사 차량들이 좀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그 뒤에도 호텔 한 곳이 또 들어섰습니다.渋滞すごくなってる。もうあれから出てくる車はもうすごい。毎日渋滞。毎日渋滞。昔はそこ全然車なかったです。空いてましたよ。空いてましたけどね、今とてもじゃないですよ。 지금 보면은 이런 쇼핑거리도 굉장히 번화한 느낌이 좀 들거든요. 꼭 어디 도쿄 어디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들어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고 있고. 근데 여기 이제 외국인들이 특히 많이 늘고 있는 게 이 구마모토의 지금 하나의 특징이더라고요. 그래서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 외국인 증가율이 24%. 지난해 한 해에만 외국인이 5천 명이 늘어가지고 지금 2만 5천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또 가지대 이런 것도なんでしょうか。台湾だけじゃなくて、いろいろな国から TSMC で働く方が熊本にたくさん来てくださってますね。そうですか。はい。今この店の中にも外国人の方が本当に多いです。はい。大学にもそういう TSMC の学部とかが設置されてて、そういうのはすごくいい影響じゃないかなっては思います。いい機会ですね。はい。 교육까지 하는군요. 와, 어떻게 이렇게까지 연계가 되지? 구마모토 국립대학입니다. 지난해 반도체 관련 학과를 만들었다는 팻말이 붙어 있는데 올해에는 대학원에도 이런 과정을 신설한다고 합니다. 일본 경제 부흥을 위해서 구마모토를 반도체의 산실로 만들려고 하는 마지막 퍼즐, 바로 인재 확보였습니다. 하나씩 채워나가고 있는 일본의 반도체 굴기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까지 구마모토에서 JTBC 정원석입니다. 굉장히 인상적이긴 했으나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예, 이게 반도체 하면 원래 대한민국 아니었습니까? 이게 어쩌다가 일본이 이렇게까지 치고 올라온 겁니까? 일본이 우리에게 역전을 당해서 반도체 관해서는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승기를 잡았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사실 일본이 그거 아니야, 아직 게임 끝난 거 아니야 라고 해서 다시 한번 아시아의 최고가 되겠어, 아니 세계 최고가 되겠어라고 이제 부활의 날개짓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일본이 현재 구마모토에 TSMC를 유치하기 위해서 보조금으로만 지급한 게 10조가 넘습니다. 10조요? 예. 이야. 아니 우리나라는 구마모토 같은 그런 반도체 도시 없습니까? 뭐 기획하고 있거나. 뭐 용인 클러스터 대표적이죠. 예.
사실 우리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에 우리나라 반도체 구군이 걸려 있다라고 해도 사실은 과언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이 처음 아이디어가 논의됐던 것은 2018년도입니다. 근데 지금 6년째 아직도 완공을 못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삼성전자가 약 한 360조 정도를 투입할 예정이고요. SK하이닉스도 120, 30조 이상을 투입해서 열심히는 하고는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너무 안타까운 게 우리가 일본 사례에서 보듯이 기업이 투자한 것뿐만 아니라 지자체 보조금, 심지어 배후 주거 단지, 뭐 교통, 인프라 이런 게 한꺼번에 들어와야 사실은 빨리 사업이 진행되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답답합니다. 이쯤 되면 하지 말자는 거죠. 이렇게 질질 끌어오는 거 보면 일본 20개월 만에 하나 뚝딱 만들고 주변 환경 우리는 계속해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느 정도로 온 겁니까 도대체? 어느 정도 진행된 겁니까? 따라잡혔 이미 추월 당한 지가 오래인 분야들도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뭐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삼성이 앞서나고 SK 하이닉스 아직까지 시장 점유율 좋기는 하지만 그것도 지금 턱밑까지 쫓아왔고 흔들리고 있습니까? 예, 이미 턱밑까지 쫓아와서 상당히 우리가 많이 앞서 있다라고 생각하던 그것들을 이제는 내려놔야 된다. 이젠 비등비등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서 브리핑한 것처럼 삼성전자도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함을 많이 느끼고 절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사실은 굉장한 위기 상황인 건 맞습니다. 주가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요. 삼성이 원래 잘하던 것은요. 전통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분야입니다. 메모리. 이게 제가 쉽게 설명드리면 기성품 양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백화점에서 누구나 살 수 있는 기성품. 네. 그러니까 메모리의 최강자 삼성이 그 지위를 원래 잘하던 곳에서 흔들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시스템 반도체, 아까는 제가 옷을 기성품에 비유했다면 이것은 맞춤형 양복이라고 비유해 볼게요. 테일러군요. 그렇습니다. 네. 우린 이렇게 만들어줘라고 주문형으로 해서 설계부터 쫙 해서 생산하는 삼성이 여기에 이제 우리도 도전하겠어라고 해서 사실은 10년 전부터 투자를 했었는데 대만의 TSMC에 밀려가지고 지분이 점점 비중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에 대해서 지금 이재용 삼성 회장이 삼성그룹 임원을 상대로 한 메시지를 드디어 냈습니다. 사직생의 각오로 다시 기술의 삼성으로 다시 태어나서 역전해보자, 이겨내보자라는 메시지를 냈거든요. 뭐 이병철 초대 회장이나 이건희 선대 회장의 경영 철학에 담긴 영상을 틀어줬다. 바꾸려면 철저히 바꿔. 극단적으로 얘기해. 농담이 아니야. 마누라 자식 빼는 건 다 바꿔봐. 그리고 임원들한테 위기에 강하고 뭐 역전에 능하며 승부에 독한 삼성인 뭐 이런 문구가 새겨진 크리스탈패를 줬다고 하는데 위기가 아닌 기업들이 요즘에 뭐 있나요? 이 삼성이 위기면 우리나라가 위기다. 뭐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이제 그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걸 좀 둔감했던 그 위기를 빨리 캐치하지 못했던 감이 좀 있습니다. 정말 마누라 빼고 다 바꿀 그 자세가 필요해요. 네. 지금 임직원 회의 들어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자, 그러면 중요한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나라 반도체로 돈을 못 버는 겁니까? 이거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요. 네. 저 지금 나라 울지 마요. 나라 네. 걱정하는 거 맞아요. 지금 제 주식 걱정하는 거 아니고요. 나라 걱정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근데 뭐 너무 저희가 위기다 이래서 어려운 얘기만 해드린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낙담할 상황은 또 아니라고 봅니다. SK 하이닉스가 사실은 AI 반도체 시장에서 여전히 세계 최고의 독점 기술을 사실은 갖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AI 반도체 시대다라고 하면은 여전히 SK 하이닉스가 각광을 받고 패권을 가지고 갈 것 같다. 삼성전자도 사실은 여전히 기술의 삼성이기 때문에 또 지금 경영진들이 일신해서 더 잘해보겠다라고 하니까요. 희망을 또 가져봐야죠. 이렇게 반도체 얘기하다가 갑자기 또 이렇게 나와서 너무나 죄송한데 그럼 반도체주 그거 사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 되는 게 뭐니? 김현우 수장님. 투자의 관점으로요. 반도체주라고 한다면은 뭐 여러 가지 있죠. 네.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관련된 반도체 장비 만드는 회사들 주가를 보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의 반도체 시장은 한동안 이제 사그라들었다가 이제 좀 수요가 회복할 것 같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그리고 또 AI 기술이 좀 주목받으면서 굉장히 주가가 흐름이 좋은 걸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좀 다변화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 반도체 하면 떠올렸던 그런 기업들 외에도 좀 두루두루 좀 살펴보셔라. 무엇이든 이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게 되면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만 아주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걸 왜 저희를 보면서 아주 안 좋은 할 때 왜 저희를 보면서 말씀하십니까? 그걸 피하시는 분이 경험 있는 것 같아서. 박성 평론가님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저는 또 요것도- 나눠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오랜만에 또 둘로 쪼개서 둘로 쪼갭니까? 오늘 처음 나누신다. 나 맞췄다. 쪼개고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AI 시대 아니겠습니까? 네. 이 AI 반도체 시대를 이끌고 있는 삼각동맹이 있습니다. 반도체 엔비디아 네. 대장이죠. 그리고 이제 요거를 주로 생산하고 있는 TSMC, 그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메모리를 공급하고 있는 SK 하이닉스. 요 삼각동맹이 현재 AI 시대를 꽉 잡고 있거든요. 네. 요 동맹의 현재는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삼각동맹이 AI 시대를 끌고 가는 한 전망이 밝다라고 일단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그런데 아직 요 삼각동맹에 끼지 않은 AI 시대를 본격적으로 대비하지 못했던 회사들은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된다. 아직은 좀 섣부르게 투자하진 마시고요. 실제로 성능 시험에 통과했다, 납품에 성공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투자하셔도 늦지 않다라고 해서 둘로 쪼개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요렇게 쪼개지는군요. 네, 알겠습니다.